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2023년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평양의 심장부 영변연구소를 출발한 한 과학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혁, 북한의 핵심 과학자로 오랜 시간 김정은 정권의 중추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탈북을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직접 겪고 목격한 체제의 허구성과 잔혹함, 그리고 자유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 결정적 사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재혁의 목숨을 건 탈출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여정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그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겪은 충격과 도전을 통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윤재혁은 북한 영변 핵무기 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핵심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파견된 후 그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는 북한의 폐쇄적이고 빈곤한 환경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자유와 풍요는 윤재혁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북한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외국으로 파견되기 전 윤재혁은 북한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자신이 북한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체제의 중요성을 굳게 믿으며 다른 사회 체제는 오직 자본주의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배운 교육은 외부 세계를 부패한 자본주의의 온상으로 묘사했고 이는 윤재혁의 인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파견된 도시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넘쳐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재혁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전과는 다르게 외국의 생활은 번영과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외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자유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통제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재혁은 북한에서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감시당했고 이러한 억압된 환경에서 살아온 윤재혁에게 외국의 자유로운 환경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윤재혁의 신념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가르친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의 생활 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부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내면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윤재혁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경험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북한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빈곤과 억압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북한으로 돌아온 후 윤재혁은 영변연구소에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 정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요한 사업이었고 실패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생활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재혁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항상 경계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작은 실수조차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기술적 문제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모든 연구는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재혁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외국에서 경험한 자유와 비교하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정말로 북한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도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혁은 매일같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당 간부들은 연구 성과를 조급히 요구했으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학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구소 내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충성을 확인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의 작업이 실패할 경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과학자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처벌받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재혁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핵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당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발사체는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김정은의 얼굴에는 짙은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시험 발사 실패 후 연구소 내에서는 극심한 압박과 공포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고 연구소 내에서 책임자들을 색출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팀이 꾸려졌고 과학자들은 하나씩 불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윤재혁 역시 이 신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나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추궁당했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 무너졌고 일부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라졌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는 누가 다음 차례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를 보았고 모든 대화는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연구소 내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 자신에게 처벌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의 연구가 북한의 미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유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재혁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험 발사 실패와 그에 따른 문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국에서 경험한 새로운 세계와 북한 내부의 잔혹한 현실이 충돌하면서 생겨난 깊은 회의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자유와 풍요를 목격한 후 그는 북한 체제가 자신에게 강요한 현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윤재혁이 신문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가혹한 신문과 고문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실패의 원인을 추궁하며 자신과 동료들을 서로 고발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윤재혁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인간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정은과 당 간부들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재혁은 연구소 내의 정밀한 보안 시스템과 감시망의 허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연구소 외곽에 위치한 시설 점검을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을 노려 그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탈출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윤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소의 복잡한 구조와 미로 같은 통로를 이용해 보안팀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 내의 전력 공급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 경보 시스템이 잠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윤재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탈출을 실행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통로에서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자 잠시 보안팀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재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윤재혁은 연구소의 외곽 지역을 통과하며 지형을 잘 아는 동료의 안내에 따라 철저히 계획된 경로를 따랐습니다. 탈출 중 예상치 못한 경계병의 순찰 경로가 바뀌어 잠시 길을 잃을 뻔했지만 동료가 근처에 버려진 지하시설을 기억해낸 덕분에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시설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찼으며 발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믿으며 탈출을 강행했습니다. 탈출 도중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연구소 내에서 갑작스럽게 보안 강화 조치가 내려져 예상치 못한 추가 보안 검사와 경계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재혁은 순간적인 패닉에 빠졌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탈출 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동료가 경계병에게 발각될 뻔했지만 재빠른 판단으로 가까운 암벽 뒤로 몸을 숨겨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재혁과 동료들은 기지를 발휘해 보안팀이 경계를 강화하는 사이를 틈타 국경 인근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이 통로는 윤재혁이 연구소 내 보안 시스템에 허점을 발견한 후 미리 파악해둔 경로였습니다. 이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움직임이 발각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윤재혁과 그의 동료들은 북한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생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그들은 다리 힘이 풀려 한참 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룬 탈출이 성공적이었음을 실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혁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윤재혁은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인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혼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또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윤재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심도 깊은 면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과학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윤재혁이 자신이 참여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원의 직원들은 깊은 관심과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맡았던 연구와 그 결과물, 그리고 실패한 시험 발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는지, 자신과 동료들이 어떤 압박 속에서 일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하나원의 직원들은 윤재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긴장 속에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혁이 연구소 내에서 겪은 공포와 스트레스, 그리고 실패 후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들은 윤재혁이 겪은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한국에 도착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윤재혁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북한이 아닌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체제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북한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에 참여했던 무기들이 결국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 윤재혁은 다른 탈북민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방법으로 북한을 떠나왔지만 모두가 한때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재혁은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윤재혁은 하나원을 떠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북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자유와 다양성으로 넘쳐났고 윤재혁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우선 한국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와 한국 특유의 어휘 사용법은 윤재혁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저씨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친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윤재혁에게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일상 대화에서도 종종 당혹감을 주었고 윤재혁은 의사소통에 있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율적인 소비의 경험을 하며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절차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가끔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재혁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에 놀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바깥의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윤재혁은 새로운 환경에서 종종 낯설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이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재혁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그 다양성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교육도 철저히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재혁은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자유로움과 유연성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윤재혁은 자신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재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의 북한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그가 연구했던 첨단 과학기술은 한국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의 과거 경험은 오히려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면접에서 종종 그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기술적 배경이 한국의 기업 환경과 맞지 않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윤재혁은 새로운 직장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한국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사와 동료들은 그의 북한 출신 배경에 대해 호기심과 불신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이는 윤재혁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적 배경을 살려 새로운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나 강연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으며 자신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재혁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그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탈북함으로써 가족들이 겪을 위험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떠나온 후 가족들은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윤재혁은 밤마다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재혁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탈북자 단체와 협력해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한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고 그들을 안전한 경로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북한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되돌아보며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재혁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며 겪은 과정은 단순한 적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철학이 변화하는 전환점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억압된 삶과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비교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북한 체제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에서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윤재혁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며 북한의 폐쇄성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었고 이는 그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재혁은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도구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의 이야기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의 어두운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외부 세계의 진실을 접한 후 어떤 갈등과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의 경험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고발하며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윤재혁은 이제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